9박 10일간의 영국 일주를 시작했다. 런던에서 출발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와 웨일스까지 여행하는 이번 프로그램. 런던 여행 마무리할 즈음 현지에서 합류했다. 첫날은 런던 근교에 위치한 옥스퍼드부터 시작.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대학이자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도시이다. 도시 내에만 38개 컬리지가 있고 재학생만 2만 명이 넘을 정도. 중세 유럽 건물의 서점, 펍 등 대학가 분위기가 더해져 옥스퍼드가 가진 자부심과 특별함이 느껴졌다. 웨스턴 라이브러리 맞은편에 위치한 셀도니언 광장. 학위 수여식, 강연, 컨퍼런스, 음악회 등 옥스퍼드의 중요한 행사가 개최되는 곳이다. 1664년 당시 옥스퍼드 대학의 천문학 교수였던 크리스토퍼 렌이 설계한 건축물. 안쪽으로 이어지는 신학교. 그리고 보들리언 도서관. 1602년 설립되어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이자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다. 현재 1200만 권 넘는 작품을 소장 중이다. 도서관에서 나오면 레드클리프 카메라를 만난다. 1749년 개관 당시엔 과학도서관으로 운영되다가 1861년 보들리안 도서관의 열람실이 되었다. 바로 옆에는 성모 마리아 교회. 옥스퍼드 마지막 일정은 크라이스트 처치. 내부에서는 단체 투어가 안되기 때문에 가이드 탭으로 각자 내부 투어를 진행한다. (1532년) 헨리 8세 때 토마스 울지 추기경이 만든 대학이자 성당. 먼저 가장 유명한 크라이스트 처치 홀. 영화 해리포터에서 맥고나걸 교수님이 신입생들을 반겨주었던 곳이다. 천장에는 각 칼리지의 문양이 그려져 있다. 크라이스트 처치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해리포터 속 화려한 연회장에 많은 영감을 준 곳이기도 하다.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는 것도 재미있는데 옥스퍼드에서 수학 교수로 재직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작가 루이스 캐럴을 기리는 앨리스와 토끼도 숨어 있다. 크라이스트 처치 중정은 톰 광장. 해리포터에서 퀴디치 연습을 하던 장소다.
다음은 홀 옆에 위치한 크라이스트 처치 대성당. 지금도 미사를 드리고 오르간 연주를 들을 수 있다. 옥스포드에서 점심을 먹고 코츠월드로 향했다. 월드는 낮은 구릉, 언덕을 의미하는데 잉글랜드 중남부의 구릉을 따라 형성된 지역을 코츠월드라 말한다. 텔레토비 속 둥근 동산이 바로 영국의 월드. 우리가 간 마을은 버튼 온 더 워터. 이 지역에서만 나는 노란색 코츠월드 스톤으로 건물을 지어 전통적인 영국 마을을 보존하면서도 동화 속 마을처럼 평화롭고 목가적인 풍경이 유명하다. 아기자기한 기념품 샵과 카페들도 많다. 30분 정도 자유롭게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가이드님께 추천받은 카페 베이커리 온 더 워터. 현지인들도 자주 찾는 스콘 맛집이다. 동네를 구경하다 홀린 듯이 입장한 앤티크샵. 영국 티타임을 위한 빈티지 티팟과 접시 등 예쁜 아이템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귀여운 양이 그려진 접시를 하나 구매했다. 왕이 치면 먹어야 그런 데 이제 마켓 타고 다시 버스를 타고 달린다. 첫날 마지막 여행지는 셰익스피어의 고향 스트랫포드 오폰 에이븐. 기회잖아. 그래서 이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의 동상으로 시작하는 스트랫포드 스트리트. 이곳에 영국의 대문 후 셰익스피어의 생가가 있다. 1564년 셰익스피어가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낸 집. 내부에는 16, 17세기 그가 살던 당시의 모습을 재현해 두었다. 생가 앞에는 셰익스피어의 동상을 볼 수 있다. 마침 축제가 있던 날이라 엄청 복잡했던 마을. 활기찬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동네를 돌아본다.
멀리서도 보이는 높은 건물은 로열 셰익스피어 극장. 운하가 흐르는 극장 앞 공원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다. 마지막은 고어 메모리얼. 작가이자 조각가였던 루드 로날드 고어의 작품으로 중앙의 셰익스피어 동상과 그의 작품 속 주인공들을 볼 수 있다. 옥스포드를 시작으로 코츠월트, 스트랩포드까지 영국의 전통적인 마을을 둘러볼 수 있었던 첫날. I'll be there in 15, baby. You know you got me. You got me. Wish you knew me at 19. Back then I wasn't talking. 오늘은 리버풀에서 탄생한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를 만나러 간다. 1962년 리버풀에서 데뷔해 1970년 해체까지 8년밖에 활동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도 전설로 남아있는 영국의 대표 밴드 비틀즈. 비틀즈의 고향 리버풀에는 언제나 그들을 찾아온 관광객으로 붐빈다. 비틀즈 밴드의 역사가 시작된 매튜 스트리트. 스트리트 입구에는 존 레논 동상이 반겨준다. 바로 옆에는 비틀즈가 공연하던 캐번 클럽. 벽면에는 라이브 펍을 거쳐간 가수들의 이름을 새겨두었다. 수정이 얼굴 좀 비춰주겠니? 네 얼굴 카메라. 2000년 4월에 다음은 비틀즈의 역사를 보다 자세히 만나러 간다. 이런 거지. 1800년대 항구 도시로 부흥했던 리버풀의 중심 로얄 알버트 독. 이곳에 비틀즈 역사를 담은 뮤지엄 비틀즈 스토리가 있다.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가 가능해 상세한 설명과 함께 볼 수 있다. 캐번 클럽 내부 공연장을 그대로 재현해둔 공간. 비틀즈 공연 사진도 보고 음악도 들을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주니까. 비틀즈 스토리에서 조금만 걸으면 테이트 리버풀. 런던 테이트 갤러리의 리버풀 분관이다. 이른 오전 시간이라 아쉽게도 오픈 전이었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외관이라도 보려고 후다닥 향했다.
부둣가 건물을 개조한 테이트 리버풀, 앤디 워홀, 몬드리안 등 현대미술 거장의 작품들을 무료로 볼 수 있다. 미술관 밖에는 우고 론디노네의 작품이 설치되어 있다. 로얄 알버트 독에서 걸어서 리버풀 뮤지엄으로 향했다. 조깅하고 있고. 리버풀의 아이코닉한 빌딩이 한눈에 보이는 워터프론트 피어. 그 중심에도 역시나 비틀즈 동상이 자리하고 있다. 생각보다 사이즈가 컸던 비틀즈 동상. 옆에는 리버풀 시티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리버풀 뮤지엄. 항구 도시로 부흥했던 과거의 모습부터 리버풀에서 촬영한 영화와 드라마 등을 볼 수 있었다. 푸른 초원과 작은 호수들의 도시 윈드미어로 향했다. 에든버러에서 1시간 정도에 위치한 휴양 도시로 리버풀에서 에든버러로 향하는 길에 잠시 쉬어가는 곳.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휴양지이기도 하다. 초원 가득 양들이 뒹굴거리는 모습이 귀여웠다. 호수가 유명한 지역답게 생선 요리가 유명하다. 이곳에서 점심을 먹고 유람선을 타며 호수를 가로지른다. 잠시 유람선 탑승 시간을 기다리며 경치를 감상해본다. 새하얀 스노우베리가 정말 아름답고 동화적이었던 풍경. 이제 배 타러 갈 시간. 윈드미어 호수를 가로지르는 레이크 크루즈다. 맨체스터 지역의 식수로 공급될 만큼 깨끗한 물이라 한다.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두 번째 날 여행을 마무리한다.
여행 3일차 스코틀랜드에 도착했다. 스코틀랜드의 옛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 에든버러. 가장 먼저 에든버러 전경을 볼 수 있는 칼튼힐로 향했다. 홀리루드 궁전 뒤편에 위치한 약 110m 높이의 언덕 칼튼힐. 15분 정도만 오르면 도시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다. 언덕 위에 스코틀랜드 국립기념물. 1882년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승복한 병사들을 위한 건축물로 파르테논 신전을 본따 만들었는데 결국 완성하지는 못했다. 칼튼힐 언덕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오른쪽에는 에든버러 성, 왼쪽에는 홀리루드 궁전이 있다. 둘 사이를 직선거리로 잇는 스트리트가 바로 1마일. 바로 왕과 왕실만 다닐 수 있었던 로얄 마일이다. 언덕에서 내려와 홀리루드 궁전으로 향했다. 15세기 정도까지 에든버러 성에 거주하던 스코틀랜드 왕족이 홀리루드 궁전을 지어 이곳에서 머물기 시작했다. 짧은 자유시간 동안 기념품 샵을 둘러보거나 개별적으로 내부를 투어할 수 있다. 점심은 위스키바에서 먹는 스코틀랜드 전통 음식 하기스를 먹으러 갔다. 에피타이저는 구운 치즈를 곁들인 샐러드. 하기스는 짭짤한 순대 속을 먹는 느낌이었다. 본격적으로 로얄 마일 걸어보기. 로얄 마일 스트리트 중심에 위치한 세인트 자일스 성당을 잠시 둘러본 뒤 에든버러 성까지 이어지는 빅토리아 스트리트를 걸어 올라간다. 1700년대부터 상점으로 이용했던 건물들로 많은 영화 속 배경이 되기도 했다. 스코틀랜드 전통 의상, 킬트를 입고 백파이프로 연주하는 버스킹도 들을 수 있었다. 에든버러 성이 위치한 캐슬힐로 향했다. 가파른 절벽 위에 에든버러 성. 입장 시간에 맞춰 바코드를 찍고 입장했다. 3계층 성벽 아래 도개교를 지나 정문으로 들어간다. 왼쪽에는 스코틀랜드 독립을 일궈낸 로버트 1세. 오른쪽에는 스코틀랜드의 영웅이자 수호자 윌리엄 윌리스가 자리한다. 안쪽에는 로얄 궁전. 스튜어트 왕가가 머물던 궁전이자 메리 여왕이 제임스 6세를 낳은 곳이다. 에든버러 성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세인트 마가렛 성당. 무려 1130년 지어진 작은 예배당으로 데이비드 1세가 자신의 어머니 마가렛을 기리기 위해 지었다. 성당 옆으로는 에든버러 시내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전망대. 저 멀리 바다까지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이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다.
세계 최대의 주상 전리 자이언트 코즈웨이를 보러 떠난다. 스코틀랜드에서 크루즈를 타고 아일랜드로 넘어가는 일정. 저 멀리 보이는 동그란 섬은 컬링 아일랜드. 16세기 초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한 컬링은 컬링 아일랜드에서 채굴한 화강암으로만 만든다. 스테나 라인 크루즈를 타고 북아일랜드로 이동했다. 크루즈에서 먹은 점심, 피시앤칩스. 벨파스트에 도착해 다시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 벨파스트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자이언트 코즈웨이. 바로 옆 마을은 위스키가 유명한 부시밀즈다. 유명한 아이리쉬 위스키 증류소가 있는 곳. 드디어 자이언트 코즈웨이 도착. 주상 전리의 벌꿀 모양 육각 기둥을 형상화한 센터 외관. 내부에는 안내소와 기념품 샵, 코즈웨이 전설 스토리를 보여주는 영상 시청관이 있다. 영상 시청 후 센터를 통과해 건물 밖으로 나가면 코즈웨이로 걸어갈 수 있다. 센터에서 포인트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해안선을 따라 주상 전리를 보며 걸을 수 있다. (1968년) 유네스코에 지정된 세계 최대 주상 전리. 아일랜드 거인 핀 맥쿨이 스코틀랜드로 건너가기 위해 만든 징검다리라는 전설이 있다. 벌집 모양의 돌기둥이 해안가를 따라 쭉 이어지는 곳. 정말 기대하던 곳이지만 비바람이 거센 날이라 많이 구경하지는 못했다. 다음날 아침 벨파스트를 짧게 둘러보았다. 북아일랜드의 수도로 유명한 항구 도시. 타이타닉의 비극이 출발한 도시이기도 하다. 먼저 벨파스트 시청. 이른 시간에 시청 외관만 보러 오는 관광객 코스를 지나 벨파스트 캐슬로 향했다. 벨파스트에서 가장 높은 언덕, 케이블힐에 위치해 벨파스트 시청과 시티 전경이 다 내려다 보인다. (1611년) 치체스터경에 의해 세워진 성은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1870년 현재 위치에 재건되었다. (1934년) 벨파스트시에 기부한 이후 주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다. 지금도 주말이면 결혼식을 많이 올리는 곳. 고양이 사랑이 대단했던 성의 주인은 고양이를 곳곳에 숨겨두었는데 총 7마리의 고양이가 숨어있는 고양이의 성이다. 짧게 둘러본 뒤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으로 떠난다.
굉장히 젊습니다. 물론 이제 뭐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으로 넘어왔다. 가장 먼저 아일랜드 대표 명문 대학 트리니티 칼리지. 1592년 엘리자베스 1세가 세운 대학으로 오스카 와일드, 사뮤엘 베켓 등 유명 문인들이 다닌 곳. 가장 유명한 켈스의 서화록룸을 보러 갔다. 서기 800년 제작된 책 켈스의 서는 복음서와 예수의 전기가 쓰여진 책. 중세 기독교 예술의 귀중한 작품으로 아일랜드 역사가 남긴 보물이다. 드디어 트리니티 칼리지 도서관 롱룸. 1592년 트리니티 대학 설립과 함께 지어져 4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공간. 소크라테스, 뉴턴, 프란시스 베이컨 등 대표적인 문인들의 석상과 함께하는 도서관이다. 오늘날까지도 학생과 교수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약 20만 권의 책을 보관 중이다. 아, 솔드아웃 됐다 또. 너무 강하라. 트리니티 대학 투어 후 아일랜드 시내로 이동했다. 트램이 다니는 아일랜드. 저 멀리 아일랜드 독립을 상징하는 첨탑, 더블린 스파이어. 1816년 리피강에 가장 먼저 생긴 첫 번째 브릿지, 하페니 다리. 하페니 다리를 바라보고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면 아이리시 펍이 가득한 템플바 스퀘어로 이어진다. 세인트 패트릭 대성당. 매년 3월 17일은 아일랜드 최고 명절인 패트릭의 날. 아일랜드에 기독교를 처음 전파한 성 패트릭을 기리는 기념일로 이곳이 바로 기원전 450년에 패트릭 성인이 세운 교회다. 지금의 교회는 1192년 존 포민 대주교가 석회암으로 재건한 모습이다. 마지막 일정은 기네스 스토어 하우스.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맥주, 기네스에 대한 뮤지엄이다. 더블린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 기네스 공장과 양조장이 보이기 시작했다. 티켓에는 프리 드링크 한 잔이 포함되어 있다. 빈티지한 외부 양조장 분위기와 달리 모던한 내부. 중앙 로비에서 루프탑까지 한눈에 보인다. 타이밍이 좋다면 1층에서 아일랜드 밴드 공연도 볼 수 있다.
밴드 공연 다음은 아이리쉬 탭댄스 공연. 본격적으로 입구에서 투어를 시작했다. 가장 먼저 기네스 맥주를 만들기 위한 재료부터 시작한다. 보리, 홉, 물 등 기네스 맥주를 위해 선별한 재료들, 대부분 아일랜드 내에서 생산한 재료를 사용한다. 다음은 보리 로스팅 과정. 232도 온도에서 볶는 보리를 사용한다고. 시원한 탄산을 위한 맥주 내 기포 생성 과정도 미디어 아트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숙성 보관 과정까지 생산 과정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었다. 다음은 기네스 맥주 산업의 발전 과정. 제일 재미있었던 마케팅의 역사 이야기. 동물 캐릭터를 활용해 만든 광고와 굿즈로 유명한 기네스라 곳곳에 재현해둔 모습과 캐릭터들이 인상적이었다. 투어의 마지막은 그래피티 바에서 기네스 맥주를 직접 마셔보는 것. 더블린 전경을 원형 파노라마 뷰로 즐길 수 있다. 티켓에 포함된 드링크 바우처로 1인당 한 잔씩 시음할 수 있다. 기네스에서 생산하는 맥주들과 음료 모두 선택 가능하다. 즉석에서 내려주는 기네스 흑맥주. 풍부한 거품 위에 맥주 아트도 그려준다. 가툰에서 스테나가 있는데 어느덧 영국 여행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간다. 여행 6일차. 오늘은 이동이 대부분인 하루다. 오전에는 아일랜드에서 크루즈를 타고 다시 웨일즈와 잉글랜드로 이동한다. 가이드님도 손에 꼽을 만큼 풍랑이 심했던 날. 멀미가 심한 와중에도 크루즈 면세 쇼핑도 성공. 3시간 30분 후 웨일즈에 도착한 크루즈. 잉글랜드 서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석탄과 금속 가공업이 발달한 곳. 아름다운 웨일즈 국립공원 해안 도로를 달려 튜더 양식이 보존된 도시 체스터로 향했다. 15세기 튜더 왕조 당시에 유행한 주택들.
자유시간을 가지지만 관광객들을 위한 체인점이 많아 구경할 건 없었다. 오히려 체스터 대성당에서 먹었던 점심이 정말 특별했다. 13세기부터 수도사들이 모여 식사를 하던 곳. 스테인드 글라스로 드는 빛과 따뜻한 분위기는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다시 3시간을 달려 첼트넘으로 향했다. 다음날 런던 근교의 여행지를 둘러보기 위해 하룻밤 머무는 곳. 첼트넘은 오래전부터 유명한 왕실과 귀족들의 스파 휴양지이자 경마 대회가 열리는 곳. 빅토리아 양식으로 지어진 전원풍 저택이 180년 넘은 클래식 호텔이 되었다. 특히 우리가 묵은 퀸즈 호텔 첼트넘은 유럽 왕실 귀족들이 머물던 곳을 1838년 호텔로 개관한 곳. 특히나 멋졌던 레스토랑. 저녁과 조식 모두 이 호텔에서 먹었는데 비주얼과 맛 모두 좋았다. 마지막은 런던과 가까운 여행지 바스와 스톤헨지. 2000년 전 고대 로마인들이 건설한 온천 도시로 목욕하다를 뜻하는 영어 베스의 어원이 된 곳이다. 특히 1987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서 18세기 풍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먼저 고대 로마인들의 궁중 목욕탕 로만바스로 향했다. 영국의 유일한 자연 온천인 바스 지역. 12세기에 지어져 지금까지 46도의 온천물이 퐁퐁 솟아오른다. 중앙 목욕탕을 본 뒤 내부에서 본격적인 투어를 시작한다. 온천, 사우나, 찜질방, 목욕의 신을 모시는 신전까지 모두 한 건물에 있어 가이드 안내를 따라 순서대로 볼 수 있다. 먼저 바스에서 발견된 역사 유물들부터 시작한다. 목욕 용품과 세라믹, 장신구 등 지금 봐도 멋진 그 당시의 유물들. 특히 과거부터 소원을 빌기 위해 던진 수많은 동전들이 인상적이다. 시대별, 국가별로 다른 동전들이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해준다. 온천물이 올라오던 곳. 이곳에서부터 수로를 만들어 목욕탕까지 연결했다. 수로 위 다리를 지나 밖으로 나가면 치유와 목욕의 신, 미네르바 신전을 지나 신들을 위한 온천 세크리드 스프링과 연결된다. 이곳은 신성하게 여겨 목욕을 하지 않고 동전을 던지며 신께 소원을 빌었다고 한다. 지금도 콸콸 쏟아지는 온천수. 온천수는 신들을 위한 온천을 지나 고대 로마인들의 사교장이었던 중앙 온천, 더 그레이트 베스로 이어진다.
당시 로마인들이 입었던 복장을 재현한 스태프들. 그레이트 베스 옆으로는 목욕 전에 준비를 위한 공간들이다. 탈의실부터 찜질방, 마사지, 냉탕과 수영장 등 당시 상류층이 코스로 누린 목욕 시스템을 볼 수 있다. 어떻게 사용했는지 영상으로 재현해두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온다. 찜질방으로 사용했던 곳. 우리나라의 온돌처럼 바닥 난방 구조라 신기했다. 마지막에는 온천수에 손을 씻거나 물을 직접 마셔볼 수 있다. 로만바스에서 나와 바로 앞 바스 스트리트에서 잠깐의 자유시간을 가져본다. 바스는 넷플릭스 드라마 브리저튼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유명한 포인트들을 둘러보러 간다. 다음은 로열 크레센트로 향했다. 1774년 건축가 존 우드가 지은 초승달 모양의 테라스 하우스. 집 30채가 곡선으로 이어진 게 특징인데 지금도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브리저튼의 한 장면이 그려지는 순간 영국 투어의 마지막 일정, 스톤헨지를 보러 왔다. 다시 한번 타라. 런던에서 2시간 거리 솔즈베리 평원에 위치한 스톤헨지. 미스터리한 스톤 서클 유적지로 기원전 2750년경 만들었을 것이라 추정한다. 어떻게 만들고 왜 만들었는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 현재로는 천체 관측을 위해 만들었다고 추정할 뿐이다. 태양과 일직선으로 마주하는 힐스톤 바깥쪽 원의 배치 등이 태양과 달의 움직임과 유사하다고 밝혀졌다. 비지터 센터에서 걸어서 30분 정도 이동해야 스톤헨지를 만날 수 있다. 나왔는데. 저 멀리 보이기 시작하는 스톤헨지. 이 정도 거리에서만 볼 수 있다. 생각보다 작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스톤의 무게는 약 50톤까지 나간다. 사르센이라 불리는 사암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기둥들이 꼭대기에 놓인 상인방도를 받치면서 연결된 구조. 스톤헨지를 중심으로 한 바퀴 돌며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다.
이제 마지막 여행지 런던으로 들어간다.